케이프타운 여기 중요한 거고, 여기 왜 중요해요? 수에즈 운하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이 항로를 지키는 게 뭐야? 이게 패권의 유지다. 그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중국이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1대1로고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게 뭐 진주 구슬인가 이런 거죠. 진주 목걸이. 자, 이전에는 위기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요 하얀색이 경제 위기예요. 아주 자주 왔잖아요. 그냥 이거 보면은 평안했던 적이 없어. 평안했던 적이, 그지? 이거 보면은 맨날 위기야, 맨날 위기. 오늘 지나면 내일 위기, 또 오늘 지나면 내일 위기.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요때 조금 괜찮아졌네요. 이때 언제예요? 세계대전 끝나고 잠깐. 그런데 요때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위기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뭐 했어요? 변동 환율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비해서는 경제 위기가 덜 온 거죠. 여기는 되게 촘촘하잖아. 위기가 아닌 때가 드물지만 여기는 거의 조금 더 많아졌지. 안정된 시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온 겁니다. 이렇게 2008년에 한 번 오고, 여기 이제 또 코로나 때 한 번 온 걸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황의 시기가 변동 확률이 되면서 굉장히 안정이 됐다고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금융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경제 성장률과 실질 금리는 거의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실질 경쟁률이 올라가면은 금리도 올라갔다가, 경쟁률이 떨어지면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풀고 물을 잠그면 경기가 하락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경기가 상승할 때는 막 돈을 풀면은 막 경기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물을 잠그면 경기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뭐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연준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세계가. 얘네가 물을 풀 거냐, 물을 잠글 거냐,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가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생산이 되고, 거의 여기에만 몰려 있죠. 이 생산을 어떻게 해줘야 돼? 세계에 뿌리는 게, 자, 아까도 또 나왔죠. 케이프타운. 여기 중요한 거고. 여기 왜 중요해요? 수에즈 운하.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이 항로를 지키는 게 뭐야? 이게 패권의 유지다 이거지. 그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중국이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1대1로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은 게 진주 목걸이.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요. 경기에 파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돈을 뿌리는 시기와 돈을 거두는 시기가 달라지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는 거와 그 다음에 돈을 더 투입하는 거에 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이 뭐 합니까? 공급을 하고 수요가 있는 시간에 뭘 해주냐면은 이 리드 타임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지불을 했는데 이걸 받는 시간이나 이거를 받았는데 지불하는 시간에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 하냐면은 시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시간 차이 때문에 이 지불했던 것을 다시 받으면 그걸로 다시 생산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또 팔고 생산을 하고 그러는데, 요게 잘 안 맞기 시작하면은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뭐냐면은 자금의 유동에 의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자금의 흐름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고, 자금의 흐름은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시간 리드 타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짧은 리드 타임은 어떻게 돼요? 원자재가 풍부한 상품들, 이건 금방금방 만들어서 금방금방 배출을 하죠. 그런데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납기가 늦은 상품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쓰는 이런 것들이고, 납기가 늦은 상품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청을 하고 나중에 받는 거란 말이야. 차, 집, 배,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원자재가 부족하고 수요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고 그래서 리드 타임이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는 거죠. 그게 집이라고. 왜? 아니 어떻게 지어질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대출을 받잖아. 우리가 지금 소비는 무엇의 기준으로 소비를 해요? 나의 경제 형편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데 이거를 받는 때는 어떻게 돼? 경기가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파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확 잘 됐다가 공급이 수요보다 넘칠 때가 있고 수요가 공급보다 넘칠 때가 있고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생겨요? 경기에 파동이 생기는 거지. 자, 코스톨라니의 달걀이 있습니다. 이 코스톨라니라는 사람이 이 달걀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게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을 세 등분을 해요. 여기가 잘 되는 때, 여기가 그저 그럴 때, 여기는 안 될 때. 그래서 안 될 때에서 출발을 하고 상승하다가 절정을 맞이하고 절정을 지나면 하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라. 이게 뭐예요? 무릎에서 사서 여기는 어깨에서 팔아라. 여기서 팔아라야. 여기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 우리 여기 모른다. 근데 요쯤 돼서 사라. 그리고 요쯤 돼서 팔아라가 이제 이 사람의 달걀 이론이란 말이야. 경기 주기가 어떻게 되냐. 요게 움직이면서 이거는 시간의 축에다 또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파동이라고. 경기가 주기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주기라고 그러고 파고가 생기고 파동이 생기는 거죠. 자, 경제에 파동이 생기면 작은 파동, 단기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으로 생기는데 이런 거는 이제 어음이나 이런 것들이 도래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를 단기 파동이라고 하고 이거는 부엌의 생필품을 얘기한다서 키친 웨이브입니다. 자, 중기 파동도 있어요. 중기 파동은 죽을까 말까 죽을라 웨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프랑스, 영국의 주요 국가의 어떤 가격이나 이자율, 은행 잔고로서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후즈네츠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20년 주기로 국민 총생산이 변한다. 이거는 이 사람이 발견해서 이런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큰 파동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 파동인데 45년에서 60년이고 콘트라티브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25개를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40에서 50년 정도에서 한번 큰 파도가 온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큰 파도가 한번 왔죠. 그리고 작은 파도도 있습니다. 중간 파도도 있고 아주 큰 파도도 있죠. 그래서 이런 파도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하셔라 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8세기에 일어났고 2차 산업혁명은 20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기계화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얘기를 안 해요. 이것만 얘기하고 이걸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의 혁명인데 이게 뭐예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분업합니다. 공정을 쪼개서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게 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은 3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것을 연산을 해야 돼. 이 공정들을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 이거 반복적인 거예요. 이거는 기계화는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한 거고 여기서는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되게 전문화 시킨 거예요. 그거를 누가? 컴퓨터가 대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산을. 되게 단순한 연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까지 간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걸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일어나면서 이제 뭐가 돼? 상하탑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무너진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는 뭐가 돼요? IoT, CPS, 인공지능 기반 이거 다 뭐예요? AI라고. 이게 언제부터 했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실현이 좀 더 쉬워진 것 뿐이지. 그런데 나는 이거는 약간의 공상이다 생각한다. 지금 여기까지만으로도 지금 우리의 생산성은 무지막지하게 늘었습니다. 이 AI도 결국엔 뭐야? 이게 연장선이라고. 이름만 다르죠. 자, 기계화.
기계가 해서 많이 생산합니다. 이해 쉽죠? 분업해가지고 한 놈만 패 그랬더니 연락이 생산합니다. 쉽죠? 그거를 컴퓨터가 합니다. 쉽죠? 이거 뭐야? 이게 나는 이 만물 초지능 혁명, 이게 만물 초지능이 뭔 개념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는 나는 아직 물음표가 있다. 하지만 이런 명확한 혁명들이 있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해 왔다. 자, 미국의 혁신입니다. 언제부터? 전화기, 전구, 전기, 뭐 아스피린, 진공관 뭐 이런 거, 페니실린, 텔레비전, 컴퓨터, 원자로, 전자레인지. 자, 전자레인지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얘는 전자레인지를 썼단 말이야. 산업용 로봇, 우리가 한창 뭐 할 때, 산업한다고, 4.19 혁명 좋다 이러고, 5.16 혁명 좋다 이럴 때, 쿠데타 좋다 이럴 때 얘는 했고, 레이저가 이때 나왔다고 이미. 이메일이 언제 나왔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도 나왔다. MRI 언제 나왔습니까? 인터넷 언제 나왔어요? 쭉 이렇게 된 거죠. 어떠한 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2.1%를 쭉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는 뭐예요? 연 2%의 인플레이션이다.